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노후준비 전문가 강신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기초임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시리즈 5번째로 고액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이 과연 기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사례 대상자 소개입니다. 서울고주 58년 부부 만 65세로 남편 명의 시가 10억, 표준공시지가 9억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남편 국민연금 60만원 수령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우리가 재산이 많아 기초연금 수령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우리 부부도 2023년 기초연금 수령 가능한지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현금을 많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의외로 많은 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고액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주위에는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초연금이 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연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나라가 기초연금을 지급된 지 거의 10년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데 얼마 전 발표된 OECD 국가빈곤율이라면 우리나라 국가빈곤율이 과거에 한 46.4%까지 올라갔었던 빈곤율이 2021년 기준으로 37.6%로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10년 새 약 8.9%가 하향이 되는데 물론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약 2.5배가 높지만 그래도 국가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데는 많은 전문가들이 기초연금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초연금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의 5대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면서 공론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의 5가지 문제점. 이 문제는 반드시 정치권이나 그다음에 학계 전문가를 통해서 반드시 개선돼야 될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형평성입니다.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는 국민연금을 안 내는 것이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는 가장 지름길이다 할 만큼 국민연금 수급자의 형평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형평성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자의 경우 생계급여가 소득인정액으로 포함되어서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 문제도 반드시 개선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공적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배제의 형평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적연금이라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우체국 연금을 받는 사람은 아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도 국민 전체 지급에 대한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부감액제도입니다.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100%를 받지만 부부가 동시에 받을 경우에는 단독가구 둘이 받는 거의 금액의 80%만 지급되는 감액제도도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될 제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지급입니다. 심지어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연금이라고 사람들이 불신할 만큼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지급에 따라서 이 부분이 조속히 개선돼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동영상을 시청하는 구독자 여러분, 또 많은 분들의 관심과 또 격려, 또 여러분들의 응원을 통해서 이 기초연금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어서 5가지 문제점이 시정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례 대상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식으로 살펴보면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해서 기준을 산출하게 되는데 2023년 기준 단독가구는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23만 2천원 이하일 때입니다. 이때 소득이라는 것은 근로소득, 그리고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이라는 것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차감을 통한 이런 것들의 월소득 환산을 통해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기준 안에 들어가면 기초연금이 지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소득인정액과 재산인정액, 기타 또 자동차나 다른 재산을 합산해서 우리가 믹서기에 넣고 돌려서 소득인정액을 컵에다 부어서 이게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원짜리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산출해 본 뒤에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우리가 3000cc 이상이나 4000만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 또는 콘도연금 같은 것들을 가지시면 시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제가 몇 번씩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기초연금 이렇게 복잡한 산식을 내가 계산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기초연금을 보건복지부 복지로에 가면은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약 1분에 걸쳐서 간단히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기초연금 모의계산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개인정보,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개인의 재산은 얼마인지, 소득은 얼마인지 넣고 결과 보기로 하면은 1분 안에 반드시 바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지를 가정산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지 마시고 온라인 모의계산하기를 들어가서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경우 우리 홍길동 부부의 경우에 제가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산해 본 결과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15억짜리 국민연금 60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소득인정액이 315만원이기 때문에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60만원과 아파트 시가 15만원짜리 고액 자산가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복지로 사이트에서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것을 한번 실질적으로 또 산술해서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금은 소득평가액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소득이 남편의 연금소득 60만원 밖에 없습니다. 연금은 소득공제가 없기 때문에 남편 연금소득 60만원 그대로가 부부의 소득평가액이 되겠습니다. 자, 소득평가액 다음에 부부의 또 재산의 환산소득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남편의 일반재산, 아파트가 시가가 15억이지만 표준 시가는 9억 정도, 약 60%로 산정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9억에서 일반재산 공제 1억 3,500만원을 빼고 나면 남편 일반재산은 7억 6,500만원이 됩니다. 그 7억 6,500만원을 연환산율 4%로 해서 12로 나누게 되면 월 소득 환산액은 255만원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9억짜리가 월 소득 환산액은 255만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소득평가액 60만원과 재산의 월소득액 255만원 합치면 이 부부의 소득인정액은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2023년 소득인정액 322만 3천원보다 부부 소득인정액이 315만원을 적기 때문에 이 부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지로 사이트에서 봤던 내용이 이렇게 실제로 계산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검증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말처럼 과연 그러면 내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5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연금을 못 받는 경우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는 피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연령이 만 65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연령이 만 65세 미만일 때는 당연히 기초연금을 아무리 조건이 되더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청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되기 한 달 전에 신청하면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데 신청하지 않는 분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신청해서 자신의 권리를 반드시 찾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초과자인 경우입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3년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이분은 아무리 신청해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은
65세 이상 우리가 은퇴기념, 퇴직기념으로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을 절대 소유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것을 차정의 양도나 측량으로써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는 직영연금 수령자와 배우자인 경우입니다. 현재까지 법에 의해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그 다음에 우체국연금의 수령자와 배우자는 받을 수 없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기초연금 문제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만큼 이 문제도 반드시 해결되어서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아서 노후에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